안녕하세요. 68세 된 이정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퇴직 전까지는 35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기계정비 일을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서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저는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내와 함께 등산도 다니고 매일 운동도 하고 무엇보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먹었어요. 그 중에서도 말린 표고버섯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표고버섯이 항암 효과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생표고버섯보다 훨씬 많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물에 우려서 마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 동안 말이에요. 아내는 처음에 너무 과하게 먹는 거 아니야 하고 말렸지만 저는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건강에 좋은 거라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봄, 그러니까 제가 66세 되던 해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엄지발가락이 가끔씩 욱신거렸어요. 등산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발가락 통증 때문에 깨어났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일단 진통제를 주면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받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제 요산 수치가 8.5였어요. 정상은 6.0 이하인데 많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통풍 진단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요. 건강한 음식만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먹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말린 표고버섯을 매일 우려 마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퓨린 함량이 100g당 380mg이나 됩니다. 통풍 환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식품 중 하나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먹었던 게 오히려 제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게 다 잘못된 건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표고버섯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린 표고버섯은 수분이 빠지면서 퓨린 성분이 농축되거든요. 게다가 매일 드시면 체내에 요산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때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 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날 밤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맥주가 통풍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말린 표고버섯의 퓨린 함량이 맥주보다 6배나 높다는 거예요. 저는 술 한 방울도 안 마시면서 맥주보다 훨씬 위험한 걸 매일 마셔온 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린 멸치나 말린 새우도 퓨린이 엄청 많다는 거였어요. 건강한 줄 알고 먹었던 것들이 다 통풍에는 독이었던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표고버섯 제품을 다 버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말린 표고버섯 가루, 표고버섯 우린 물까지 전부 다 말이에요. 아까웠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요산 저하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식단도 시작했어요. 간호사인 큰딸이 영양사와 상담해서 통풍 환자용 식단표를 만들어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마시던 표고버섯 우린 물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게다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많이 제한됐어요. 고기는 일주일에 2번만, 그것도 기름기 없는 부위로만. 등푸른 생선은 아예 금지. 콩류도 조심해야 하고 시금치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채소들도 피해야 했어요. 대신 먹을 수 있는 건 저지방 유제품, 계란, 과일, 곡류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저 때문에 요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신기한 건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발가락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에서 3번씩 있던 통풍 발작이 점점 줄어들더니 6개월 후에는 거의 없어졌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8.5였던 요산 수치가 6개월 만에 6.2까지 떨어졌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면 정상 범위입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통풍 발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끔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가락이 살짝 욱신거리긴 하지만 예전처럼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에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체중도 3kg 정도 빠졌어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소화도 더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표고버섯 자체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항암 효과도 있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말린 표고버섯을 매일 먹는 건 너무 과한 거였어요. 특히 저처럼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요산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퓨린이 많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인터넷 정보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에서 표고버섯이 몸에 좋다는 정보만 찾아봤지 표고버섯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어요. 좋은 쪽 정보만 보고 판단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건강 정보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너무 과하게 먹는다고 말렸는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건강 전문가도 아닌데 왜 고집을 부렸을까 싶어요. 특히 간호사인 큰딸이 처음부터 아버지 뭐든지 적당히 드세요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이제는 뭘 먹기 전에 꼭 가족들과 상의합니다. 네 번째는 정기 건강검진의 중요성이에요. 만약 제가 1년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받았다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걸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통풍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건강한 식품이라고 해서 그것만 먹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진짜 건강한 거예요. 지금 제 식단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요리에 채소들. 저녁에는 닭 가슴살이나 계란 요리에 과일까지. 예전에는 표고버섯 우린 물에만 의존했는데 지금은 훨씬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통풍 환자 모임에도 나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만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와 비슷한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해서 오히려 병이 생긴 분들이 많았어요. 말린 멸치를 매일 우려 마신 분, 청국장을 하루에 3번씩 드신 분, 맥주효모를 과도하게 섭취한 분들까지. 다들 건강해지려고 했던 건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특히 60대 이후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도 나이 들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말린 표고버섯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즉시 중단하세요.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소량만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둘째,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당량이 있어요. 셋째, 건강 정보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서 확인하세요. 인터넷 정보만 믿고 판단하면 저처럼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넷째,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특히 요산 수치 검사는 간단하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족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세요.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지기 쉬운데 때로는 가족들이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저는 통풍을 완전히 극복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해요. 경비일도 무리 없이 하고 있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즐깁니다. 무엇보다 발가락 통증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통풍 발작이 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건강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어요.
천천히 꾸준히 균형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처음부터 의사 선생님과 상의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 판단해서 큰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의사 선생님께 문의드려요. 그래서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린 표고버섯을 매일 드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말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병원에서 요산 수치 검사를 받아보세요. 미리 발견하면 저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늦었다면 관절이 변형되거나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올바른 건강 관리를 하시기 바라요. 건강한 음식도 적당히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진짜 건강의 비결이에요. 제가 3년간 겪은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은 건 이거예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건강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